최근 원작에서 묘사된 이무의 행적과 연출은 그가 단순한 능력자를 넘어 악마 그 자체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무가 사용하는 화살표 모양의 촉수 공격은 흔히 미디어믹스에서 묘사되는 악마의 꼬리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사용하는 텔레포트 마법진의 오망성 문양은 서구권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이죠. 특히 나미가 발견한 고문원을 통해 이 문양이 악마를 소환하는 표식임이 명시되기도 했죠. 또한 세턴성의 능력을 박탈하고 소멸시키는 장면은 전형적인 악마와의 계약 파기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오로성의 힘이 수련이나 열매 복용이 아닌 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시적인 권능임을 시사하죠. 분명한 건 오로성의 능력은 일반적인 악마의 열매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동물계 열맹처럼 땡땡 열매, 땡땡 모델이 아닌 단순 괴수의 명칭만을 명시하고 있죠. 더 나아가 모든 오로성이 공유하는 기괴한 동공은 그들이 이무의 지배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낙인과 같아 보입니다. 만약 오로성의 힘이 이무의 권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무는 자신의 힘을 타인에게 떼어주거나 회수할 수 있는 존재, 즉 악마 열매의 근원 혹은 악마들의 왕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1138화 에바프의 벽화에 등장한 태양을 손에 든 거대한 뿔의 실루엣은 이무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니크와 대립하는 진정한 악의 축으로서 최종장의 결전이 전 세계의 세력이 합심하여 이 절대적인 악마를 토벌하는 대규모 레이드 전투가 될 것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죠. 특히 1150화에서 궁포의 몸을 빌려 현신한 이무가 도리어 부록이든 거인족에게 강제로 악마의 계약을 맺어 불사신으로 만드는 장면은 결정적입니다. 이는 이무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악마의 힘을 주입하고 변이시킬 수 있는 신격 혹은 마격의 존재임을 확정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정리하자면 이무의 정체는 악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1086화입니다. 엠포리오 이반코프는 역사서를 근거로 세계정부를 창설한 최초의 20인 중 네로나 가문의 이무성이 존재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선 가설대로 이무가 태초부터 존재한 영적인 악마가 아니라 분명히 실존했던 인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위대한 항로 무기력 섬에 위치한 굼주리냐 나라입니다. 당시 주민들이 수장족 도적단을 응징하기 위해 악마 소환 의식의 마법진을 만들었는데 이 마법진은 에그에 대해서 오로성이 강림할 때 사용한 마법진과 일치합니다. 이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 실제로 악마를 소환하는 주술이 존재하며 그것이 현재 세계정부 최상층부의 핵심 권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1115화에서는 베가펑크가 과거 조이보이와 그의 세력이 20개 왕국의 연합군과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력했음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이보이 세력은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고대병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즉 기술력과 무력 모두에서 압도적이었던 조이보이를 상대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는 연합군의 리더 이무는 승리를 위해 금지된 수단에 손을 댔던 거 아니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인간 이무의 자는 악마에게 잠식되었거나 동화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보는 이무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 현세에 강림한 악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한 건 그가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실루엣, 오로성에 부여한 기괴한 불사신 능력, 그리고 악마 소환 마법진은 모두 그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근원적인 악과 결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갈링입니다. 세턴성의 실칙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갈링성은 기존 오로성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갈링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천룡인의 가프라고 생각될 만큼 압도적인 무력과 인지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식량 부족과 내분으로 붕괴 직전인 마리조아에서 천룡인의 불만은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무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갈링성은 천룡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현재 원피스의 성지 마리조아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그 시대의 절대 왕정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파리라는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한 거대한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마리조아 역시 레드라인 정상이라는 일반인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리적 고립지대에 위치하죠. 또한 분명한 건 시각적으로도 마리조아의 성은 프랑스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유럽 궁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까?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주아는 현재 식량 부족과 화재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 직전 기근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프랑스 민중과 대비되어 사치를 일삼았던 왕실의 몰락 직전 모습과 유사하죠. 더 나아가 베가펑크가 전 세계의 진실을 폭로한 사건은 마치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된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민중이 왕실의 정통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혁명의 서막이 열린 셈이죠. 과거 프랑스 혁명으로 민중은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문은 루이 16세의 16이라는 숫자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플라밍고는 마리주아의 국보를 언급하며 성스러운 흉탄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때 발사되는 탄환의 개수가 16발입니다. 당시 대결 구도가 멀리 보면 천룡인데 뒤에 일족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16이라는 숫자는 이무의 권능이나 그와 관련된 비밀을 상징하는 코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무가 루루시아를 지워버릴 때 하늘에서 쏟아진 파괴의 빗줄기 역시 16개였습니다. 이는 이무가 16을 상징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겠죠. 즉, 이무가 16을 상징한다는 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갔듯이 숫자 16을 상징으로 삼는 이무 역시 결국 그 권위가 부정당하고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질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혼란기 속에서 무능한 왕실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쓴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나폴레옹과 갈링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갈링성은 신의 기사단이라는 무력 집단의 수장이며 전령인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군사적 영웅입니다. 나폴레옹 역시 혁명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민중과 구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정점에 올랐죠. 분명한 건 1121화에서 공개된 원피스 쟁탈전의 핵심 인물들 중 오루성 중 유일하게 갈링이 그려진 것은 갈링의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인물 중 한 명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장에서 루피의 공격으로 인해 800년을 버텨온 네로나 이무의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깃들어 있던 근원적인 악마는 새로운 생존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때 악마는 낡은 숙주인 네로나 이무를 버리고 가장 강인하며 강력한 야망을 품은 갈링성의 육체로 갈아타는 숙주 변경을 시도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우리가 아는 갈링이라면 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악마를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악의 최종 보스가 탄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결국 원피스의 역사는 루이 16세의 처형, 대혼란,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경로를 그대로 밟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